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10억 정도 벌면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또는 10억 자산가가 되면 세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이 어떤 세금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세금 전략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특별히 10억 자산을 목표로 하거나 이미 달성하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이후를 대비하는 똑똑한 세금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와 자산 증식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금인데요.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애써 모은 돈이 줄줄 새어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10억 세금 전략 2026년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비법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부터 살펴봐야 해요.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죠. 특히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분들조차 보유세나 양도세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세처럼 구간을 촘촘하게 나눠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과 100억짜리 집을 같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런 세금 인상만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투기 억제를 목표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했지만 집값 안정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세금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럼 다주택자분들은 어떨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누군가는 증여를 고려하고 누군가는 지방의 매물을 정리하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주택자 전략 변화는 2026년 이후의 세금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단순히 주택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산이 나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새해가 되면 항상 다양한 세법들이 바뀌곤 하죠. 2026년에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 개정세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시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개정세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세금 변화와 절세 전략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세컨드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출산 및 양육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들을 단순히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혜택처럼 보여도 모이면 10억 자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이나 세컨드홈 혜택, 그리고 출산 양육 가구 혜택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금 전략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좀 더 폭넓게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도 놓칠 수 없죠. 예를 들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소득공제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확인해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세금 전략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내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혹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결국 10억 세금 전략 2026년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공급 정책 그리고 새로운 개정 세법들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만의 세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투자처만 찾는 것을 넘어 좋은 세금 전략을 함께 찾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어떠신가요? 10억이라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금 전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투자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배우고 대비한다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는 마음으로 복잡해 보이는 세금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통해 우리의 자산을 키워나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들을 현명한 세금 전략으로 극복해나가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처럼 세금도 우리의 자산 증식 여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괜히 쫄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의 멘탈은 단단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금 공부는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우리도 지겨운 세금 공부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이러한 세금 전략들을 루틴처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루트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장기 투자를 하는 것.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것.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세금 전략을 정하는 것. 그리고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10억 자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금 전략이라도 포기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서 꾸준히 투자하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말씀드린 10억 세금 전략, 2026년 키워드들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자산 관리 계획에 꼭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자산 증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